새누리당이 어제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고요. 어제도 여전히 유승민 공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23일입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까지 일가 시간쯤 때까지 유승민 지역구에 대한 공천 발표를 하지 않으면요, 아마 유승민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밤에 11시쯤에 이 후보를 사퇴할 것이다. 그때까지 대구 시당에 이 상근자들을 퇴근시키지 않고 붙들어 놓고 11시쯤에 탈당계를 내고 내일 아마 무소속 등록을 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유승민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전력을 허비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새누리당 지도부는요, 김무성은 논의해야 된다. 서청원은 공천이 결정이 먼저다. 이완구는 유승민의 결단을 기다린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번 총선은 기성전 유승민, 즉 결의 유승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인가? 원유철 원내대표도 노 코멘트다. 공천위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태호는 유승민 건은 공천위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인재는 필요현상이 누적된 거다. 본인이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다. 자, 새누리당에 자기 생각이 있는 정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친박 비박을 합쳤어요.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무슨 지금 8개 문제에서 지금 6개로 줄었죠. 그 문제 지역에 대해서 결재를 안 하는 것도 결국 시간을 끌면서 유승민 공천에 대한 친박의 핵심의 의도를 협조해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 한 6개쯤 되는 단수 수천 지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도 매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관계자는 김 대표가 끝까지 싸울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 온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근데요, 말은 이렇게 해도 김무성 대표 원하는 거 다 얻었습니다. 자, 부산은 한 명도 현역이 안 바뀌었습니다. 경남, 울산에 기껏 6명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PK권은 김무성의 나와버린다는 걸 친박이 인정해 줬습니다. 대구는 반면에 전략공천, 우선공천 이런 걸로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기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나발입니까? 두 분이 나발이를 갖다 서로 지키기로 합의했습니까?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핵심들은 전원 공천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친박 비박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요, 물밑에서는 친박 비박이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심판하라고 선거판에 중단된 모든 국회 일정이 결국은 법을 늦게 통과시키고 지연되게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부부는 그냥 친박들이 알아서 충성을 하는지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유승민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핑퐁을 하면서 등록일 전날까지 끌고 오는지 정말 그 심리를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대통령한테 유승민은 정말 나쁜 놈이고 모든 악의 근원은 유승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호 의원조차도 쉽게 그렇게 날리면서 거기에 유승민은 왜 일종의 집착점, 패티시, 영어적 용어로 보면요, 패티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하나에 집착하다가 나머지 선거판은 보이지 않는지 그냥 공천 탈락시키세요. 그게 유승민이 지발로 나가든 유승민이 못 견뎌서 나가든 유승민이 먼저 나갔다 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먼저 쫓아냈다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문제가 그렇게 있다고 하면요, 쫓아내버려야죠.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요. 정말 야당이 진짜 엉망진창이고 시원찮아서 새누리당이 이랬는지 몰라도 새누리당 정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상식이 있다면요, 오늘 오후에 한 5시쯤에 공천 발표해서 유승민 날리세요.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요, 전 국민을 웃기는 행위입니다. 유승민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정치 잘못 배웠고요,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 자체가 저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특정한 개인 한 명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승민에 대해서 보이는 행태가요.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자, 여기에 어제 새누리당이요. 비례대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공천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 정치를 당분간 기성 정치에서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요. 속이 상해서 골마 터지는 사람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번에 아스팔트 보수라고 이렇게 불리던 쪽에서 많은 분들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한 10여 명 이상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500만 원씩 냈을 건데요. 당비 포함해서 비례대표에. 그러면 적어도 이 아스팔트에서 5천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이 새누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떨어지고요. 지난 연말에 국사교과서 파동 때 뭐 텔레비에 나오고 해서 반짝 스타 됐던 전희경 씨 그리고 신보라 씨, 나는 이분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뭐 보수 주변에서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다 그러는데 이 신보라는 분, 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뭐 두 사람이 된 거 뭐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제 어떤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만났더만은 그는 정경련에서 미는 분들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다. 보수의 티켓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뭐 이 두 분이 지난 연말에 잠깐 반짝한 거 외에는 한 분만, 다른 한 분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요. 보수에서 제가 몇 년간 활동해오고 있지만은 잘 모릅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이분들을 택했습니다. 뭐 이분들 스펙이 지금 아스팔트 보수에서 있는 스펙들은 이런 분들은 스펙이 낮고 이분들이 특별히 좋아서 이분들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자, 새누리당은요, 아스팔트 보수를 그냥 한마디로 언제든지 불러서 그냥 일을 시키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쫄병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쓰다가 버리는 사석이라고 생각합니까? 장기 알이나 바둑판에 바둑 알로 생각을 합니까? 자, 국회의원 공짜로 다는 비례대표는 이 주요한 경제단체에서 미는 사람들만 한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명망가나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한다. 그럼 보수단체에서 아스팔트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콤플렉스 때문에 이 길바닥에서 다니는 삼류인간이고 새누리당은 3류에서 1류로 올라온 사람 내지는 2류 내지는 돈 많은 쪽에서 미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선택합니까? 제가 알기로 한 어떤 여성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정권 탄생을 위해서 애를 썼고 탄생 이후에 온갖 벌어지는 어떤 이 정권의 한마디로 막아야 될 어떤 사안들 곳곳에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쫓아다니면서 앞장을 섰습니다. 그분도 공천 신청을 한 걸로 아는데요. 그분 이름은 45번까지도 없습니다. 그분 말고도 몇 분 더 있습니다. 자, 당신들은 하류 인생이고 한마디로 육두푼도 못 되는 천민계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뭐 잠깐 한 몇 달 반짝한 사람은 돈 많은 놈들이 보정을 써주니까 그런 놈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띄어서 만들어서 공천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친박 비박할 것 없이요. 아스팔트 보수는 새누리당의 그냥 조립니까?
당신들은 아스팔트에 보수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보입니까?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이번에 공천 근처도 가지 않고 공천과 관련해서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이런 이야기를 그분들, 속이 상해서 오늘 문드러진 분들을 대신해서 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앞으로 제 나름대로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들을 모집하고 먼 길을 혼자서 가기로 했습니다. 자, 보수단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난 2012년 대선 하루 전날 그 영하 15도 되는 데서 길바닥에 나오신 분들, 그 이후에 국정원 댓글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이 계속 고생할 때마다 항상 같이 하시던 분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단 끝구석에도 없고 그냥 구색 갖추기용으로 한 30번이나 35번 되지 않을 때 넣어주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개졸로 한다는 건데요. 솔직히 아스팔트 보수의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그분들요,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요. 솔직히 말하면 맺고 끊고를 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데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걸고 불러서 밥이나 한 끼 사주면 끝나는 사람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웃긴다는 거죠. 김무성 대표, 아니 너가 아무리 짓어 봐라. 내가 영웅이라고 한 사람이 공천 받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딸랑거리고요. 줄대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 정권의 정체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주야 밤낮으로 휴일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아스팔트 보수에 저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요, 아스팔트 보수를 하신 분들은 자신들이 도대체 이 정권의 새누리당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을 올려주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몇 분이 제 강연에 오시기로 했다가 속이 상하신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저분해서 이런 소리 안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저라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속상해서 쓰러질 분 계실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의 아스팔트 보수는 무엇입니까? 어제 새누리당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호남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이 비례대표 공천이 굉장히 부족했다. 비례를 다시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새누리당이 공천을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6시 25분에 당사 사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단을 발표할 때 같은 시간 당사 6층에서는 국민공천 배심원단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단 내에서는 심의가 끝나지도 않고 회의하고 있는데 공관위가 명단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배심원단의 설립 취지를 부정한 행위다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또 일부 배심원들은 비례대표 후보에 시민단체와 호남 출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부족하고 비례대표 여성 비율을 60%까지 늘리겠다고 해놓고 당선이 불가능한 뒷번호에 집중 배치했다는 겁니다. 자, 새누리당은 아무렇게 실제로 자문조차도 되지 않는 전혀 반영하지 않을 국민공천 배심원단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그 회의를 하는데 자기들이 정한 45명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까? 그 좀 기다렸다가 회의 끝나면 뭐라고 그러면 그 말 안 들을 값이라도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것이 상식이나 순리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습니까? 정해놓은 거는 껍데기고 실제로 정하는 거는 자기들끼리 친박 비박 나눠서 골고루 발표하고 참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이러고도 제1당을 따놓은 당상이라는 게 기가 찹니다. 자, 호남도 그렇습니다. 호남 분들 보수 진영에 많이 싫어하지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도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역구에서 호남에서 당선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라도 호남에서 한 3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조은현 씨가 바둑기사 14번 받았는데 호남이다. 신보라라는 33세에 이 젊은 여성이 받았는데 전북 출신이다. 그래서 이게 호남 케이스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까? 호남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건데요. 새누리당은 내년에 대선을 치르고 싶지 않습니까? 뭐 그쪽은 버렸습니까? 자, 새누리당은 좀 더 겸허해지기를 바라는데 속이의 경일기라 생각하고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